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환자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 중에서 아주 많죠. 급성요통이라고 하잖아요. 꿈뻑하는 환자. 사진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숙이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성 환자이긴 한데 아주 심한 급성은 아니고 그냥 숙이고 구부리고 피고 할 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허리를 아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 통증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든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통증이 있는데 실제 병력으로 보면 뭐 과거에도 이렇게 몇 번 있으셨다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통증 10점에 진 7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별로 보면 요추 4, 5번 전형적인 증상 같고요. 의심을 해보면 내로가 좀 있으신 협착증 증상 환자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급성으로 오신 분들은 아픈 부위를 직접 자극을 하기 전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레퍼런스 페인으로 힙 쪽이나 다리로 당김통이 간헐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켓을 잡으실 때 S2죠. S2 두 번째 세이크롬 두 번째 포라멘 주변에서 갱글리온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세이크롬 플렉스도 그쪽에서 형성이 되시죠. 그래서 그 주변에 집중적인 자극을 해주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잘 이해하실 거는 그쪽이 타겟 포인트라는 거지 거기에 있는 갱글리온이나 아니면 세이크롬 플렉스수가 치료 대상은 아니에요. 그쪽이 타겟 포인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이상하게도 참 희한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에큐트로 아무리 많이 아프신 분도요. 세이크롬 쪽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룸바 세이크롬 LS 라인 쪽인데요. 이쪽 부분을 잘 적용을 해주고 나면 구부리고 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즉발적으로 통증이 사라져서 구부리고 피는 게 아주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엠피스트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어, 그 고주파 비교적 고주파죠. 한 200Hz 조금 넘는 주파수하고 한 100Hz 이하에서 주파수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툴을 가진 시간과 일정한 어떤 기준을 가진 전류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루하죠. 한 부위에 대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거는 MPST를 하실 줄 아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초급은 넘겼고요. 한 케이스로 한 2, 3천 케이스 정도 약 7, 8개월 정도를 이쪽으로 치료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지금 하는 이 패턴에서 특히 주의할 거는 근육의 과수축을 잘 조절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서요. 그냥 보시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급성 요통인데 저 보통 MPST를 하셨던 분들은 그 일반 회원님들은 아직은 뭐 교육이나 실제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환자 중에 하나가 에큐트 백페인이에요. 왜냐하면 에큐트 백페인은 즉발성이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즉발성뿐만이 아니고 그 지속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원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급성이. 그 얘기는 곧 근육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조기에 빠른 대응이 가장 낫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기에 딱 왔는데 왔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MPST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짧게 적용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통증 자체를 많이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피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MPC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좀 중간 수준의 급성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처치하고 또 끝나고 병원을 나가실 때 그 환자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류의 환자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약이나 주사 같은 거에 힘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물리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전적인 물리치료사들만의 기술이고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아주 테크니컬하게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치료의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방법과 이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뭐 패드로 옮겨가면서 전기 찍찍하고 몇 번 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 다들 매우 힘들어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술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이 강의를 벌써 이제 한 1년을 넘게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물리치료사가 꼭 알아야지 될 어떤 의학적 데이터, 지식,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음,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질병을 분류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병명을 분류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정형외과적인 어떤 진단을 위해서 하는 분류인데, 실제로 그 분류를 하는 것이 우리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서 파인 컨트롤하기 위한 분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얘기는 PT는 PT다운 PT에게 꼭 필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곧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물리치료학적인 평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PCT 저희가 꼭 강의할 때는 테크닉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좋은 결과, 좋은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도움을 주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MPCT는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가 임팩트가 있고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날 와도 너무 좋고 또 치료 기간도 좀 많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주 현실적인 치료라는 거죠. 현실적이고 공격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기술, 물리치료 기술에 플러스 이 MPCT나 ERT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프로페셔널 피지오테라피스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올해 26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꽤 오래됐는데 참 오랫동안 이쪽을 연구했고 공부했고 또 경험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접근이 지금 다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려줘서 제 후배님들을 통해서 보다 더 잘 전문적이고 학문적으로 발전되길 바라는 거죠. 자,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절대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